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뜨거운 여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예, 이 가을에는 조금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이게 온도를 좀 올려주는 그런 음식을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 순두부찌개를 우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순두부는 300g짜리도 있고요, 400g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400g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고기 다짐육 50g 있고요, 새우 4마리, 그 다음에 바지락입니다. 오늘 바지락은 냉동 바지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호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양고추 2개가 있습니다. 약간 매콤하게 끓여야 되기 때문에 청양고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두부찌개는 가장 중요한 게 다대기라고 하죠. 순두부의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양념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순두부찌개를 드셔보시면 빨갛게 기름이 뜨는 거 보이시죠? 그 이유는 두부의 고소함을 더 이렇게 기름 성분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때문에 그 다대기라는 기름 볶음을 넣어서 만든답니다. 그럼 요리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멸치 육수를 만드실 건데요. 우리가 보통의 찌개처럼 많은 양의 육수를 만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순두부 자체에서 수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적은 양의 육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답니다. 그래서 2컵 정도의 물을 올려서, 자, 물이 끓으면은 멸치를 넣고 중불로 15분 정도 끓여서 육수를 천천히 우릴 겁니다. 센 불로 끓이시면 물만 많이 줄어들고요, 육수가 빨리 안 빠져나오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양념장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양념장, 다진 양파가 조금 들어가면 훨씬 맛있겠죠? 달큰하고 해서 양파를 다져서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주시고, 그 다음에 대파 있습니다. 대파 흰 부분 사용을 합니다. 푸른 부위보다는 양념장에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대부분 흰파 부분이 더 맛을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을 냅니다. 흰파도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다대기를 만들 재료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마늘 1테이블스푼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고춧가루 2테이블스푼 여기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오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일은 올리브 오일 아니고요, 옥수수유, 식용유 이런 이제 기름 종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일을 2큰술 해서 이제 요거를 볶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저어서 기름에 잘 스며들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요거를요 평상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 어떠냐 하면 이렇게 비벼서 냉동을 시킵니다. 그 얼음 케이스 있죠? 냉동 얼음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서 얼려서 여러분들이 라면 끓여 드실 때에 요거를 하나씩 넣으시면은 신기하게도 짬뽕 맛이 납니다. 네, 그래서 짬뽕 라면을 끓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다대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얼려 놓았다가 수시로 사용하시면 양파나 대파가 이제 상하지 않으니까 좋으시겠죠? 이렇게 응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대기 우선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물이 끓습니다. 멸치 꼭 머리 내장을 떼지는 않아도 되는데 제가 미리 손질을 해놨습니다. 끓는 물에 넣고요. 불 중불로 줄여서 10분 정도 육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야채 손질 한번 해볼까요? 호박, 보통의 경우는 뭐 반달 모양으로 썰고 은행잎 모양으로 썰고 하는데 일단은 먹기 좋은 크기 조금 잘게 썰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청양고추 좀 다져서 넣겠습니다. 매운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네. 근데 순두부의 매력은 약간 칼칼함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조금 한 개나 아니면은 뭐 두 개,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두 개까지 또 넣으시면 칼칼하게 맛이 좋습니다. 그 외에 이 재료들 이외에 내가 버섯을 넣고 싶으면 버섯을 준비하셔도 되겠고요. 야채들은 다양하게 본인이 먹고 싶은 재료들은 얼마든지 넣어줘도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나는 아예 부드러운 순두부만 넣는 게 좋다 하시면은 부재료를 넣지 않고 드시는 분들도 꽤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순두부를 넣으실 건데요. 이거를 끝에 자르고 짜서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잘라서, 자, 한번 보세요. 칼의 뒤축으로 먼저 이렇게 찔러서 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반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빈 그릇에 쏟아서 이러면 이제 순두부 형태가 조금 유지가 되면서 보기도 좋고, 네, 좋겠죠. 너무 막 흐트러지게 자잘하게 들어가면 음식이 조금 지저분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서 조금만 두면 여기 순두부에서 물이 나와서 약간 촉촉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자, 육수가 완성이 되었으면 육수를 빈 그릇에 좀 부겠습니다. 건지게 채로 멸치 건더기는 조금 건져서 버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시겠죠? 네, 이렇게. 가 준비되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아직 해물 종류를 안 만졌어요. 그죠? 새우를 먼저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이런 걸 다듬을 때는 키친타올 하나를 까시고, 여기 보면 머리에서 두 번째 여기가 내장을 뺄 수 있는 쪽이에요. 새우의 내장. 이쑤시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까만 내장이 나옵니다. 없애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새우 머리에 보면 뾰족한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실 때 조금 입이 찔릴 수도 있으니까 잘라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꼬리에 보면 물총이 있습니다. 이 물총도 조금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드시는 게 좋겠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장을 먼저 두 번째에서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가볍게 빼주시고, 굳이 안 빼도 상관은 없는데요. 뭐랄까요, 미식가들은 이게 약간 쓴맛을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내장을 빼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런 새우들을 요리할 때에 머리나 껍질에서 새우 맛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머리하고 껍질을 홀라당 벗겨서 알만 사용하신다면 해물 맛이 좀 적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몸통째로 붙은 채로 넣으시는 게 음식에 새우 맛이 많이 진하게 나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마에 티슈를 깔아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바지락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바지락은 제가 냉동 바지락을 오늘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선도를 유지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착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게 바로 세척을 해서 냉동되는 이런 바지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비벼서 씻어서 껍질에 있는 이물질만 제거해 주시면 되고, 해감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의 조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래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문질러서 씻어만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친구들하고 갯벌에 가서 조개를 이제 잡았어요. 그럴 때는 해감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3% 정도의 염도에 소금물을 만들어서 조개를 담궈 주신 다음에 신문지를 덮어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면 조개들이 입을 벌리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래가 바깥으로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찌개를 한번 끓여 보겠습니다.
뚝배기, 뭐 냄비 어떤 거든 좋죠. 예, 약한 불로 하시고, 자 물은 좀 닦아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먼저 양념장을 볶을 겁니다. 기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름을 별도로 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센 불로 볶으면은 양념이 또 탄 맛이 나기 때문에 약한 불로 볶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냄비에 그 양념의 맛, 향 요런 게 가득 퍼져야지 잘 볶아졌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불로 천천히 빨간 기름이 이렇게 보이는 정도까지 볶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의하세요. 이때는 절대 불이 세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춧가루가 타버릴 거예요. 자, 여기에 돼지고기를 먼저 넣습니다. 넣어서 고기를 볶아줍니다. 고기가 익을 때까지. 이렇게 고기를 넣고는 불을 약간 약중 정도로 올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볶을 때는 위험하게 숟가락이나 이제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실리콘 주걱이나 나무 주걱을 쓰시는 게 위험하지 않고 좋습니다. 자, 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육수 들어갑니다. 네, 2컵 정도 되겠죠? 멸치 육수를 맛있게 뽑았습니다. 자, 시중에는 우리가 이제 페이스트가 나와 있죠. 그 순두부찌개 양념장이라는 페이스트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화학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되도록이면은 직접 이렇게 다대기도 만들고 또 멸치 육수도 만들어서 하시면 훨씬 맛이 좋고요. 멸치 육수를 내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다시마를 찬물에 조금 담궈 놨다가 이용하셔도 멸치 육수만큼은 뭐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아주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육수 넣고요. 그 다음에 조개를 넣겠습니다. 이런 조개를 넣을 때는 국물이 튀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서 넣으셔야 되겠죠. 이 물의 온도가 100도씨지만 안쪽에 기름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가 훨씬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화상에 주의하십시오. 자, 새우를 이제 넣어주시고, 네. 해물 종류는 조금 빨리 익는 편이죠. 그래서 보글보글 익어지면 이렇게 육수가 많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빡빡하게 찌개 정도로 끓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새우가 빨갛게 익어오는 모습이 보이면 순두부를 이렇게 부셔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서 덤성덤성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양이 많지는 않거든요. 한 2인분 정도 되니까 너무 센 불로 끓이시면 냄비가 너무 뜨거울 거예요. 그래서 중불로 낮춰가지고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순두부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또 끓으면은 이제 야채가 들어갈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체크하셔야 될 게 아직 소금 간이 안 들어갔어요. 그죠? 네. 지금 미리 소금 간을 멸치 육수에 해서 넣어버리면은 새우 맛이나 이런 게 바깥으로 잘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간을 맞출 때는 찌개나 국이나 마지막에 해물의 맛, 순두부의 맛, 이런 맛들이 국물로 빠져나왔을 때에 간을 맞추시는 게 맛이 좋습니다. 자, 여기에 호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진 고추도 조금만 넣겠습니다. 조금 줄여서 넣으셔도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이제 간을 조금 맞춰야 되겠죠. 소금을 넣겠습니다. 반 숟갈 정도 넣겠습니다. 작은 숟가락에 반 숟갈 정도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진한 음식일수록 간을 조금 연하게 해서 드셔야 됩니다. 네, 너무 짜게 드시면은 이제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이 본연의 맛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순두부의 특징은 이렇게 빨갛게 기름이 이제 뜨는 게 특징이죠. 자, 호박만 익으면 요리가 완성된 겁니다. 새우 이미 다 익었고요. 그 다음에 조개 익어서 입을 벌렸습니다. 그러면 한 소끔 끓인다라고 해서 호박만 익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쁜 그릇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한 해물 순두부찌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메뉴는 춘천 닭갈비라고도 하고요. 춘천 지역에서 많이 하니까 춘천 닭갈비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제 닭갈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 재료는요, 그 닭다리 몸 전체의 살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닭다리만 사용을 해서 훨씬 더 맛이 쫀득하게 그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닭갈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로는 닭 정육입니다. 닭 다리살로 준비를 했습니다. 500g. 그 다음에 양파가 필요하고요. 양배추 준비했습니다. 가래떡 준비했는데요. 네, 떡볶이떡, 밀떡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깻잎 준비되었고요. 대파 준비되었고요. 청양고추는 3개 준비됐는데 2개는 양념장에 썰어서 넣어주실 거고, 하나는 볶음할 때 넣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당근 조금 필요하고요. 고구마 필요합니다. 자, 양념장으로는 고추장, 그 다음에 간장, 고춧가루, 그 다음에 고추기름이 쓰여지는데, 고추기름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식용유를 한 숟가락 넣으시면 양념이 고소하게 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고추기름을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한 숟가락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설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늘, 생강, 그 다음에 후춧가루 필요하고요. 맛술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닭육수, 양념장을 약간 촉촉하게 하기 위해서 육수를 쓰는데요. 닭육수가 없으면 다시마 물을 쓰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닭고기에 양념이 배어들도록 양념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닭을 잘게 잘라서 양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닭고기 맛을 조금 더 풍부하게 즐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통으로 이 크기대로 양념을 해서 이제 고기가 다 익으면 잘라서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훨씬 닭맛이 살아있어서 훨씬 맛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많이 끼어있는 기름을 제거하는데, 다리 부위는 기본적으로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껍질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껍질을 제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닭고기의 껍질을 제거해 버리면 닭고기 맛이 별로 맛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도톰한 부위에 칼을 찔러서 조금 밑간이 배어들도록, 잘 배어들도록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먼저 소금이랑 후추를 조금 뿌려주겠습니다. 소금, 그 다음에 후추 손에서 섞어서 이렇게 좀 뿌려주세요. 밑간을 속까지 스며들게 하는 작업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상태에서 놓고요. 제일 먼저 양념장을 만들 거예요. 네, 양념장에 제가 고추가 2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약간 칼칼하고 매워야 이게 닭갈비의 그 맛이라 해야 되나, 이제 특유의 그런 맛이 좋죠. 그래서 고추를 2개를 일단은 먼저 다져주시고, 그릇에다가 넣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양념을 이제 계량하시면 되겠죠? 자, 숟가락을 준비해 주시고요. 고추장 2테이블 들어갑니다. 2테이블 이렇게 깎아서 하나, 그 다음에 둘 들어갑니다. 고추장을 너무 많이 쓰시면 그 맛이 짜운 맛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조금 고추장은 깎아서 계량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편편하게 해서 계량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진간장 들어갑니다. 진간장입니다. 국간장 아니에요. 진간장 들어가주고요. 네, 그 다음에 고춧가루 하나, 둘, 3개 정도 넣습니다. 닭갈비는 그 고기보다도 야채 향이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양념량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 자, 1테이블 정도 고추기름을 넣어주시고요. 없을 경우 무엇을 넣는다고요? 일반 식용유 넣어주시면 양념이 고소하게 맛있어집니다. 그 다음에 설탕 1테이블 넣겠습니다. 1테이블 넣고요. 그 다음에 마늘 하나, 2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 3분의 1티 작은 숟가락입니다. 3분의 1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후추도 3분의 1 정도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맛술 1테이블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고추까지 다져서 2개가 사용이 되었고요. 이것을 이렇게 저어보면 양념이 썩 유연하고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물 성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예, 고춧가루가 불면은 이게 좀 많이 빡빡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닭육수를 50ml면은 3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예, 많은 양은 아닙니다. 정말 다시마 물까지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그냥 생수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풀어지게 고춧가루가 잘 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렇게 양념된 걸 이제 닭고기에 재워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라서 재워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장 얹어서 또 재워주시고, 이제 야채를 썰어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양념이 골고루 발려서 양념 맛이 배어들도록 해주세요. 자, 야채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자, 당근은 뭐 반달 모양을 유지해서 이대로 썰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야채 써는 걸 생각을 하시면 요리가 이제 다르게 변할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양파 채 썰어 주시고요. 네,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고구마는 굳이 껍질 안 벗기셔도 됩니다. 껍질에 영양가도 많고요. 그냥 씻으실 때 약간 문질러서 뽀독뽀독 한번 씻어주시면 좋겠고, 그 대신에 얘가 단단하게 전분 성분이 많으니까 넣으실 때는 두께를 얇게 해서 넣어주셔야지 빨리 잘 익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양배추 그냥 무심히 뚝뚝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닭갈비를 식당에 가서 먹으면 양배추 볶음이라고 할 정도로 양배추가 좀 많이 들었죠. 네. 닭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닭을 이렇게 잡아보면 우리가 돼지고기나 소처럼 그 고기의 양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야채를 많이 넣어서 먹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자, 고추 어서 썰어주시고요. 네, 깻잎은 좀 편하게 썰려면 그냥 이렇게 말아서 접어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고, 깻잎은 요리가 완성되었을 때 볶음에 같이 넣을 때도 있지만
그냥 완성되었을 때 위에 그냥 약간 살짝 뿌려주듯이 넣어주셔도 괜찮으니까 별도로 빼놓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파 이거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대파까지 썰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그 떡이 너무 사이즈가 뚱뚱해요, 그죠? 이게 익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를 오늘 반을 갈라서 넣겠습니다. 네. 떡볶이 떡을 넣으셔도 괜찮고요. 떡국떡이라고 해서 납작한 떡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재미를 더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의미로 다양한 재료를 넣기 때문에 고구마 없어도 되고요. 떡 없어도 되고요.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양배추랑 양파랑 대파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히 맛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이제 기름을 한 바퀴만 둘러주시고요. 닭고기 먼저 넣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닭이 빨간 양념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 세면 이 양념장이 탈 수 있으니까 팬이 예열이 되면 온도를 어떻게 해요? 약하게 낮추셔야 됩니다. 자, 이런 요리를 할 때는 아무래도 좀 집게가 편하겠죠? 자, 지금 지글지글 소리 납니다. 그러면 불을 좀 줄여주시고요. 네, 이제 뒤집어 가면서 중불에서 닭고기를 조금 익혀 보겠습니다. 요때에 옆쪽으로 양배추나 양파, 당근을 같이 넣어서 구워주시면 야채즙이 나와서 조금 덜 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채를 같이 옆쪽으로 넣어서 네, 익혀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기들이 그 빨간 양념을 입었을 때는 이게 익힘 정도를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중불이나 뭐 약불 정도로 해서 천천히 조금 오랫동안 익혀야지 닭이 충분히 익을 수 있고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으로 이제 제육볶음을 할 경우에는 센 불로 볶으시면 양념이 잘 찹니다. 그래서 중불로 천천히 닭을 뒤집어가면서 네, 굽듯이 익혀주세요. 약간 우리가 닭갈비집에서 보는 비주얼하고는 좀 다르죠? 오늘은 저희가 닭이 양이 많아요. 그래서 닭갈비집에서는 보통 닭을 미리 썰어서 이제 볶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맛이 이제 뭐랄까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와서 닭을 씹었을 때 닭의 본연의 맛이 좀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스테이크 구우면 안에 육즙을 가다주듯이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닭고기는 통으로 그대로 먹나요? 아니죠. 중간에 닭이 익었을 때 우리가 가위로 닭을 커팅을 할 겁니다. 닭 껍질에서 지방이 나올 거고요. 처음부터 기름 너무 많이 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중불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익히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양은 한 2인분 정도 되겠네요. 친구랑 같이 아니면은 뭐 누구랄까 동생, 뭐 형, 뭐 그죠? 아는 지, 그래서 둘이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걸 볶아서 냉동시켰다가 그죠? 절반을 남겨서 냉동시켰다가 다음에 또 드시면 됐죠? 이렇게 닭을 먹기 좋은 크기로 커팅을 해줍니다. 조금 덜 익었을 때 잘라도 상관은 없겠죠? 해서 마저 익혀주면 되니까.
우리가 그 고기 세 가지, 돼지고기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가 대표적이죠. 거기에서 수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고기가 닭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볶음을 이렇게 하면, 잘려진 고기를 볶음을 하면 처음에 팬에 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닭고기에서 나오는 수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볶아도 수분이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넣어요? 떡을 넣고 고구마를 넣어서 그 수분을 잡아주기도 하고 또 색다른 재료를 먹는 재미를 더하기도 한답니다. 닭이 다 잘렸어요. 그러면 이제 닭을 좀 충분히 이제 볶도록 하겠습니다. 잘렸는 닭 옆에는 이제는 고구마랑 떡을 넣고 같이 볶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추대파 남은 거 다 넣어서 이제 닭이 익을 때까지 조금 충분히 볶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상이 잘 보이라고 지금 낮은 프라이팬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약간 웍이라고 하죠. 살짝 깊게 생긴 팬을 쓰시면은 이제 그 양념이 많이 튀지 않아서 좋습니다. 천천히 볶으셔야 됩니다. 센 불로 볶으시면 닭이 타버리고요. 이 양념도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볶아야 될까요? 고구마가 말랑할 때까지, 떡이 말랑할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뒤집으면서 자, 모든 고기는요, 익어지면 이렇게 윤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지방이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윤기가 반질반질 나면 고기가 거의 다 익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때 이제 간을 보시고 야채의 크기에 따라서 뭐 똑같은 크기를 사용했다 해도 이제 간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간을 한번 보시고 조금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첨가하시면 되고 식성에 따라서 내가 후추 맛을 좋아하시면 후추를 약간 더 뿌려도 될 것 같고요. 고구마를 눌러보고 네, 다 익었습니다. 얇게 썰으셔야 되고 떡도 말랑말랑 다 익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깻잎을 여기 마지막에 넣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위에 뿌려서 드셔도 됩니다. 참기름을 마지막에 조금 한 바퀴 돌려서 맛을 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는 과정은 완성이 되었고요. 자, 그러면 접시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짐하죠. 상추
소스를 사서 쌈을 싸 먹어도 맛있을 거고요. 예, 이거 다 드시고 볶음밥을 해 먹어도 맛이 좋겠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양이 많아요, 그죠? 그래도 한국 음식의 특징이 푸짐함이 특징이니까 많이 만드셔가지고 이웃들과 친구와 동료와 한번 나눠서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깻잎을 제가 조금 남겨두었어요. 그래서 물을 약간 올려서 향이 좋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닭갈비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